에밀리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100세 시대에 다들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운동들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다들 운동 열심히 하셔서 몸매는 너무 예쁜데 얼굴에 주름투성이라며 과연 어려 보일까요? 여러분, 이 사진 보시고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레인이에요. 레인과 그의 와이프 김태희 씨예요. 김태희 씨는 80년생으로 올해 한국 나이로 39살이에요. 그리고 이 사진은 올해 한국 나이 48살 71년생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 김남주 씨예요. 여러분, 이 사진 보니까 어떠세요? 정말 나도 100세 시대에 몸매뿐만 아니라 얼굴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 드시나요? 피부는 우리 얼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피부가 좋은 것만으로도 인상이 좋아 보이고 훨씬 예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피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고민과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평소에 어떻게 하면 동안 피부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 피부에 수분이 많아야 돼요. 수분 관리 어떻게 하죠? 그리고 물 많이 마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깨끗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7광과 8광에서 모공 관리. 세 번째, 피부에 탄력이 있고 주름이 없어야 해요. 오늘은 이 피부의 탄력과 주름을 어떻게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정말 주름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조금씩 중력 위에서 아래로 잡아 끌어내리죠. 이 중력 힘에 의해서 처짐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정말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노화의 원인을 찾고, 피부의 노화 원인은 먼저 환경적 요인과 세월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내인성 노화가 있어요. 환경적 요인이 뭐냐고요? 먼저 햇빛과 흡연 등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할아버지는요, 올해 69세. 근데 양쪽 얼굴을 봤을 때 이 한쪽 얼굴에만 자외선을 많이 받으셨다고 그래요. 맞아요. 이 운전 때문에 이 할아버지께서는 안타깝게도 왼쪽 얼굴에만 집중적으로 25년 동안 햇빛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햇빛을 받은 얼굴은 주름투성이고, 햇빛을 그나마 덜 받은 얼굴은 그나마 정상인 피부인 거예요. 이 자외선이라는 거는요,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좋은 면도 있지만 이처럼 너무 오랫동안 과하게 노출됐을 경우에는 피부 노화뿐만 아니라 피부 암까지 이르는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햇빛에 의한 광노화는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만 제대로 발라도 이 광노화의 80%는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중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기름이 많은 것 같아요, 하얀 현상이 일어나요 하면서 굉장히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그림을 보면서 먼저 자외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제일 위에 층에 에피더미스라는 층이 있고요, 밑에 더미스라는 층이 있죠. 사진을 보시면 UVB, UVA 이 두 가지가 있죠. 이 UVB는 우리 표피층까지만, 이 UVA라는 자외선은 UVB와는 틀리게 우리 진피층까지 도달해서 피부를 그을리게 하고, 우리 진피층에 뭐가 있어요? 콜라겐이 있고 엘라스틴이 있죠.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영향을 줘서 탄력 저하와 주름 증가를 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차단제를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시면 SPF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요, PA라고 적혀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SPF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보면 숫자가 여기 50이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이 50보다 더 높을 때는 이 50 플러스로 표기가 돼요. 그리고 이 PA 같은 경우는요, 자외선 A의 차단 등급을 나타내는 건데요. 자외선 A의 표기 방법은
PA 플러스, PA 플러스 플러스, P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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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이 PA 같은 경우는 자외선 B의 차단,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4강에서 화장품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화장품 고를 때는 항상 이 뒤에 있는 전성분을 보고 고르시라고요. 맞죠? 이 전성분 앞에 5개 중에 안 좋은 성분이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안 좋은 성분을 더 많이 바르는 거라고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제가 자외선 차단 성분제 중에서 앞에 이 5개 중에 절대, 이 앞에 5개 중에 절대 들어있으면 안 되는 성분 알려드릴게요. 옥시벤존, 아보벤존 등이 있으면 이 화학적 차단제이고요. 이 화학적 차단제에 사용되는 몇 가지 대표적 성분이니까 먼저 시나메이트, 피부의 열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피부암이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성분 들어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니트로벤조산, 피부 표면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거울처럼 자외선을 반사시켜요. 그러나 우리 얼굴 피부에는 단백질이 많아서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요, 우리 이 모공이 넓어지고 피부색이 붉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 피부이신 분들 이 성분 꼭 피하시고요. 니트로이소산 아데모늄, 지방 분해 능력이 있는데 민감한 피부의 경우 굉장히 트러블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지방 분해 시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피부가 검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성인 피부이신 분들, 그리고 파바, 벤조페노네스 이런 알레르기 유발 성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성분 꼭 피해주세요. 방금 알려드린 성분들 자외선 차단제 구매하실 때 있는지, 이 앞에 이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곳이 중국 광저우예요. 광저우 여러분 아시죠? 자외선이 굉장히 정말 말로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광저우 같은 경우는 정말 겨울에도 햇빛이 굉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활하고 있는 곳이 이런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SPF 50 플러스, P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정말 자외선 A와 B를 제일 잘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피부에 알맞는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셔서 꼭 사용하셔야 해요. 자외선 차단제 그럼 여름에만 바르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절대로 이 자외선 차단제는 사계절 내내 꾸준히 발라야 하고요. 실내에 있더라도 창가에 있을 때 아니면 운전을 할 때 피부에 이 유리를 통과해서 우리 피부에 진피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 있거나 아니면 흐린 날에도 꼭 발라줘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양을 보여드릴게요. 자, 자외선 차단제를 한번 바를 때 양은요, 이것보다 적게 발랐을 때는 얼굴에 자외선 차단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발라도 그만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양 굉장히 중요하고요. 꼭 목까지 같이 바르세요. 왜냐면 우리 목이 굉장히 빨리 늙잖아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발휘되기까지 한 30여 분 정도 소요되니까 외출하기 전 30분 전에 꼭 바르시고요. 3시간에서 4시간마다 이렇게 덧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여자들은 보통 화장을 하기 때문에 덧바르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쿠션, 그럴 때 사용하는 쿠션에 요즘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4시간마다 이 쿠션을 한 번씩 덧발라주면서 자외선 차단을 덧발라주고 있어요. 정말이지 이 자외선 차단제는요, 안티에이징 중에서 돈을 가장 적게 들고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는 방법들 중에 1등이에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잖아요. 한국 사람들 정말 어려 보여요.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올해 39이지만 많은 분들이 20대 후반으로 보고 있으세요. 제 나이보다 한 10살 정도는 어리게 보시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중국 분들에 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저는 18살 때부터 자외선 차단제를 제가 봐도 저보다 늦게 바르신 분들에 비해서 주름이 안 생겨요. 이거는 정말 제가 직접 경험해서 느낀 건데요. 정말 자외선 차단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환경적 요인에서 피부 노화 원인으로 흡연을 두 번째로 흡연을 말씀드렸죠. 제가 뭐라 그랬죠? 각질층에는 수분층이 있고 유분층이 있어요. 근데 흡연으로 인해서 이 각질층의 수분 함량을 떨어뜨려 가지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요.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을 감소시켜요. 여러분, 이 에스트로겐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피부의 두께나 콜라겐의 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요. 윤기가 없어지고 금방 피부가 늙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흡연하시는 분들 점점 담배 줄여주시고요. 가장 좋은 건 담배를 끊는 거겠죠. 그리고 피부 노화 세 번째 원인,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가 뭐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이렇게 숨을 쉴 때 호흡을 통해서 몸으로 들어간 산소가 여러 가지 이렇게 신진대사 과정을 산화돼서 만들어지는 걸 그 노폐물을 활성산소라고 해요. 대부분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이 활성산소를요 쉽게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데요. 신체 기능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배출 능력도 점점 저하가 되고 이 활성산소가 그에 따라서 몸에 누적이 되면서 점점 우리가 늙게 되는 거예요.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요. 이 활성산소를 줄이기에 정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활성산소를 줄이는 방법으로 식이요법 조절이나 운동 등을 통해서 이 활성산소가 쌓이는 것을 줄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신체 능력을 벗어나서 정말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한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젠성팡 운동하는 그런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런 선생님들을 보시면은 몸매는 굉장히 좋은데 얼굴이 좀 주름져 보이시는 그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요 너무 이 몸무게 감량에 치중한 나머지 과한 운동으로 신체를 늙게 하는 활성산소를 과다 배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뭐든지 과한 거는 좋지 않아요. 운동과 아름다움의 이 기묘한 상관관계를 잘 다스려야지 진정한 피부 미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안 피부를 유지하려면요 운동도 잘해야 되고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요, 잠도 잘 자야 돼요. 하지만 무조건 운동으로 체중만 줄인다고 절대 아름다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적당한 운동으로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건강한 몸매와 건강한 피부를 둘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활성산소를 안정화시키는 성분인 코엔자임 Q10과 비타민 E, 비타민 C를 기억해두면, 그리고 먹는 것 중에서는요 연어나 고등어,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죠? 이런 연어나 고등어 등의 지방층에 있는 생선이나 야채로는 시금치, 씨앗, 견과류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니까요. 여러분 꼭 잘 챙겨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 앞으로 100세 시대 몸도 피부도 건강하게 같이 화이팅 해요. 안녕.